백전백승, 수익률을 높이는 성공적인 투자법, 다들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시장을 빠르게 판단하는 감각과 정확한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눈썰미,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와우넷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재현 파트너와의 5번째 시간,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법,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주식하시는 분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동평균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다들 너무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자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동평균선을 제가 주로 쓰는 쪽은 어디서 쓰냐면은 시장을 판단한다. 사실 우리가 이동평균선 갖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이 깨지면 손절을 해라. 또는 시장에서 21선이 우상향 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에 있었던 이 캔들을 5일 이동평균선이면 5일 동안의 평균을 나타낸다 되겠죠. 그 5일 동안의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하게 되면은 각 자체가 올라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횡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상승각, 하락각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한다 이런 부분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시점을 포착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 시점을 포착을 한다 했을 때는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서서히 올라온다 되겠죠. 주가가 강세에 뛰면은.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이 가격대에서 눌림으로써 접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도 매매 시점을 포착할 수 있지만 제가 보통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 시점을 포착한 건 언제 포착하냐면 쌍바닥 여부 또는 쌍봉 여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판단을 한다 됩니다. 왜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충분하냐면 우리가 앞전에 배웠었던 추세와 그 외적인 부분, 패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매매가 가능한데 여기서 이동평균선은 어떤 거를 주로 쓰고 어느 관점에서 좀 더 이거를 병합을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타이밍을 잡느냐 이 정도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이제 대부분 다들 잘 아시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또는 60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의 시세만 가지고 시장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죠. 변동성이라는 게 우리 증시가 2020년도부터 굉장히 커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도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바로 급등이 나오게 됐었고 그 다음에 또 급락을 했었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증시에서 캔들 하나를 가지고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루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수가 과매도냐 또는 과열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쌍보 쌍바닥 그리고 우리가 역헤드앤숄더 그리고 헤드앤숄더 이런 패턴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패턴의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시장을 보고 시장에서 타이밍을 재고 그리고 종목 역시도 타이밍을 재는 과정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간 기준. 자 일간 기준에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주식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 내용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텐데 간단하죠. 5일 이동평균선 뭐냐? 1주.
20일 이동평균선이 뭐냐? 1개월. 그리고 60일 이동은 3개월. 여기서부터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왜 의미를 새겨야 되냐면 60일 이동평균선이 3개월이고 분기라고 했죠. 그 우리나라는 매 분기 뭐가 있습니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60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주로 대부분의 실적주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실적이 계속해서 앞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하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구나. 계속해서 앞전에도 안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치가 현재까지 없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됐죠. 우리가 실적을 이야기할 때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실적이 받아쳤다. 그럼 시장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받아쳤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횡보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진다면 우상향의 그림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분기선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121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의미상으로 따진다면은 6개월 반기다 정도. 그리고 241선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1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잠깐 생각 좀 해보죠.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도 합니다. 13일선 또는 33일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시장 자체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일부 종목에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미를 우리가 갖자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갖냐? 13일이면은 날짜 수로 따질 때 2주하고 반 정도 될 것 같고 33일이면은 한 달하고도 반 조금 넘어간다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의미를 가지려면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을 필요가 없이 일간이 아닌 분봉 차트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이해를 할 때는 좀 더 의미 있는 가격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차트를 공부할 때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꼭 암기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간단하겠죠. 우리가 보통 21선이나 자릴 때가 우상향을 가고 있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상할 때 21선이 깨지면은 우선은 나와라. 왜 그럴까요? 20일 동안 종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평균 가격을 만든 자릿대를 이탈한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수익이었던 사람들이 최근 20일 동안 들어왔던 사람들은 손실로 바뀌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20일 동안 하락을 하던 종목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손실이겠죠. 그런데 이 21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동안 손실이던 사람들이 회복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라.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간과 분기, 그러니까 분봉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일간상에서 60일선이란 거는 한 분기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간 기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13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년이라는 우리가 241선을 주간으로 적용한다 했을 때는 52주가 나오죠. 우리가 증시에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으십니다. 최근 52주 신고가, 52주 신저가. 즉 무슨 얘기죠? 최근 1년 동안에 이 종목은 고가를 넘어갔다. 신고가죠. 최근 1년 동안에 이 종목은 저점을 깼다. 신저가죠. 왜 52주라는 선이 기준이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52주라는 거를 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간 차트로 볼 때 이 52주라는 게 1년이라고 했었는데 보통 상승을 한번 하고요. 52주간의 상승을 그리려면 주가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줘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꺾였어요. 횡보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최소 1년 이상 하락이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바닥을 만든다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 52주는 실제적으로 하락하던 쪽에서 횡보로 각을 만들고 상승하는 각을 만들고 횡보하는 각까지 만들어지는 이 사이클이 보통 최소 1년 반입니다.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이 잡힙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도 1.5에서 2년이 걸립니다. 자, 2년이라는 부분. 그러면 짧게 아까도 했지 요 한 개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 전체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약 3년에서 4년이 됩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행지표.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아직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보통 우리가 경기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가 보통 3년에서 4년 사이클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장기 경기 사이클이 있기도 했었지만 요 근래는 주로 3년에서 4년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2000년대 이후의 흐름인데 즉 52주라는 선이 예를 들어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락각이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경기 자체가 지수를 얘기할 때는 지수 자체가 경기 자체가 그동안 하락세에서 이제 회복으로 바뀌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주가는 약간 상승을 했겠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이 회사라든지 이 업종이라든지 지수는 위쪽으로 방향을 그려서 간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이는 기업들이나 지수는 뭐죠? 지금 바닥이고 앞으로는 사이클이 열린다 되겠죠.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우리가 뭐 경기가 회복이 되다가 경착륙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죠? 횡보한다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완만해지는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횡보각이 길게 가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별하거나 시장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이 52주 요 선이 횡보로 누웠냐 이것만 가지고도 시장은 바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52주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로 52주라는 이 선 자체가 횡보에서 상승으로 바뀐다 하는 종목을 선정할 때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데는 주로 어디서 나올 수 있냐? 경기 관련주. 시크리컬 관련주가 이런 흐름을 보인다 되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 그동안의 하락 사이클을 종료하고 상승 사이클로 바뀌니까 앞으로 해당 업종은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하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분봉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해줬죠. 우리가 뭐 13일선을 본다, 33일선을 본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정말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한다면은 30분봉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간 차트는 자 일간 차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죠. 주간 차트라는 거는 이 하루하루가 5일 동안 쌓인 게 주간 캔들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장중에 이게 막 등락을 크게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종목은 5일 이평선이 조만간 쌍바닥을 만들겠네. 또는 돌파형이 나오기 직전에 그림이 되겠네. 할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이 어디겠죠? 당연히 분봉 차트가 되겠죠. 그 분봉 차트에서 우리가 딱 보는 겁니다. 60분 선이라고 하는 그 이평선은 날짜로 따지면 5일 이평선. 이거보다 조금 빠르다 되는 거고요. 240이라는 거는 21선이다. 이거를 계산한다면 21선 쌍바닥인지 5일선 쌍바닥인지 먼저 돌파가 나온 건지
우리가 일봉이나 주봉으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타이밍상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활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종목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추세로 보시는 게 더 낫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쌍봉이냐 쌍바닥이냐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상향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격을 통해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격이란 건 뭐냐면 이격도라고 우리 얘기하죠. 이격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과 주가, 괴리를 우리가 이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뭘 보느냐? 시장에 대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어떤 걸 보냐면 우리가 이제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이 굉장히 셉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급등을 했다가 또 한번 세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또 급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이런 과정을 보여준다는데 지금 제가 61선을 올려놨습니다. 자, 61선 아까 제가 뭐라 설명드렸죠? 61선은 분기라고 했었죠. 그러면 61선 자체가 분기니까 시장에서 하락각을 보인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최소 직전 분기가 여전히 안 좋아. 지금 현재 분기에 대한 전망도 별로야. 반대로 61선이 상승각이 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최소 직전 분기가 좋거나 이번 분기가 좋아진다는 기대치가 형성되면서 이 부분이 나타난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61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0년도 6월 정도 되겠죠. 이때가 하락에서 상승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먼저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면 상승각으로 쭉 가던 61선이 어떻게 됩니까? 고점 만들고 내려오고 쭉 내려오죠. 이때도 계속 내려옵니다. 중간에 반등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행보로 바뀌고 상승각으로 살짝 바뀌었다 됩니다. 그럼 왜 여기서 바뀌었냐? 경기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 바닥이다. 이런 논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격이라고 했었는데 이격을 가지고 뭘 보냐. 61선은 말 그대로 주가의 61선 동안의 평균입니다. 61선 이동 평균 차이라는 거는. 그러면 주가와 괴리가 높아졌다는 얘기 뭐예요? 단기적으로 과열이다. 또는 주가 대비해서 이평선 대비해서 급락이 떨어졌다 할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과매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코스피 대형지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 보통 이격을 61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21선 가지고도 이격을 판단할 수 있는데 21선을 가지고 이격을 판단할 때는 좀 더 짧은 시간을 이야기한다 되는 거고요. 61선을 가지고 이격을 이야기한다 했을 때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한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형지수 차트인데 보통 이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제시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61선을 대비해서 플러스 10이면은 과열이 된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면은 과매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이제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가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주가가 무너집니다. 이때는 이격이 마이너스 30, 70까지 떨어진 거죠. 엄청난 하락이죠. 시장에서. 그 엄청난 하락이 떨어졌으니까 과매도가 된 것도 어마어마한 과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매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동평균선도 어떻게 합니까?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V자 반등이 나온다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격은 이동평균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각이었으니까 반대로 과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과매수가 어떻게 됩니까? 11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0년도 말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나 자동차나 이쪽이 또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과열이 어떻게 됩니까? 20이라는 수치, 120이라는 수치니까 일반적으로 과열 또는 과매도라고 얘기하는 10을 넘어서서 20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과열이 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과열이 됐으면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그럼 시장에서 과열이 확연히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비를 해야죠. 무슨 대비를 해야 됩니까? 조정을 대비하거나 현금을 만들거나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 과정을 만들고 우선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만드는데 해소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과열, 과매도가 없이 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나중에 빠집니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 과매도죠. 마이너스 10, 과매도입니다. 이때는 60일선 가격이 어떻게 하락이죠. 하락인 상태에서 중간에 과매도 나온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반등치가 그때 열린다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시장에서 각 자체가 하락이니까 경기라든지 향후 전망도 부정적인 상태에서 이격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 때 단기적으로 선별이 가능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코스피 대형 지수 같은 게 어떻게 되죠? 바닥을 이제 작년 9월 달 만들고 1월 달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오면서 왔는데 과열을 만듭니까? 안 만들죠. 왜 안 만들까요? 앞전에 제가 추세 패턴 같은 거 설명해 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채널로 떨어진 시장은 주로 어떻게 한다?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과열 없이 만드는 형태를 현재는 대형 지수, 코스피 대형은 만들어 준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최근 들어서 과열이 좀 심한 증시가 한 군데 있죠. 그게 바로 코스닥 대형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 지수를 볼 때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 60일선 똑같습니다. 기준을 잡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거래소 대형은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인식이 좀 많죠. 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팔고 단기 승부가 아니라 중장기 좀 큰 그림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주를 이루다가 되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약 15포인트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열, 과매도를 체크하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똑같이 100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이 정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코로나 터졌죠.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졌을 때 똑같습니다. 과매도. 이때가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던 구간이고 반대로 올라갔다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과열이 됐구나.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또 과열을 한번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가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 당연히 필요하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폭의 과열이나 과매도란 부분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2020년도 1월 달 이때가 과매도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또 역시 과매도 한번, 과매도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바뀌었죠. 그림이 마찬가지로. 바뀐 상태에서 과매수가 됐고 이번 같은 경우가 123에서 4까지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2020년 이후로 최고의 과열을 만들었다 되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과열을 만들었다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리스크 관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이평을 가지고 이격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 이런 과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격이라는 부분을 쓰지 않아도 이제 간단하게도 볼 수 있죠. 간단하게 현재 61선과 주가가 이걸 만든 게 이격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벌어졌네, 많이 떨어졌네, 많이 가격이 벌어졌네, 또는 많이 빠졌네. 이거를 보고 이 정도면 과열이 들어왔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숫자상에서 좀 더 잘 볼 수 있다고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과열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100이라는 수치 때 이하로 또 떨어집니다. 왜? 61선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채널로 떨어졌으면 채널로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괜찮은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 61선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구간대를 한번 이탈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61선 이탈한 다음에 왔다 갔다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인 나중 문제고, 그러면 나중에는 100이라는 이 61선 자리도 한번 깨는 과정이 나오고 또 과매도가 한번 살짝 보였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쌍바닥과 쌍봉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자,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뭐라고 했었죠? 이동평균선은 거는 그동안 매수했던 하루하루의 종가의 평균입니다. 물론 시가로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겠지만 평균이 나타난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에서 우리가 작년에 주가가 막 빠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말이 바닥이냐, 이때가 실제 바닥에 치긴 했는데 바닥이냐 이런 거를 뭐 생각할 때 이 캔들의 저점 자리대를 기준으로 잡느냐. 왜? 이 가격이 저점이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이 평균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느냐. 이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시장에서 막 빠지다가 한순간에 쭉 떨어졌다가 투명한 나왔다 바로 밑꼬리에 대고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저점이 신뢰가 갈 수도 있겠죠. 거래량이 많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침에 순식간에 한번 찍고 올라왔다. 그럼 거래량이 없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닥이 확실합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만든 가격의 저점, 이 가격이 받은 쪽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 물량을 받았다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 평단이 이들한테는 중요하겠죠. 왜? 평단은 자기가 충분히 물량을 채웠다면 밑으로 빠진 것보다는 반등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대형지수라고 했었는데, 자, 대형지수에서 자, 작년에 생각해 볼게요. 쌍바닥이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쌍바닥이 되려면 앞전에 시장에서 7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다시금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쌍바닥을 만들려면 이 평의 요 저점 자리 여기를 기준 잡는 겁니다. 요 가격대를 깬다면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캔들로 보게 되면 캔들은 여기죠. 캔들 저점은 여기가 된 겁니다. 그럼 캔들 저점을 여기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미 판단이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캔들 저점 보면 이거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네. 조금 더 지켜보자. 저점이 지켜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 가격대가 저점이었는데 여기가 저점인데 저점을 우선 안 깨는 것 같아서 요거까지 더 보다가 개파락에서 떨어진 것까지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동평균선의 저점을 깼으면 이미 시장에서는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 동일하게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동일하게 볼 때 지금 현재 요 구간입니다. 9월달, 10월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 캔들상에서는 9월달에 여기가 최저점인데 그러고 나서 이동평균선의 저점을 만든 자리 때는 요 가격이 되겠죠. 요 가격이 한 2190입니다. 대형지수입니다. 대형지수로. 그럼 요 가격대를 우리가 뭘로 잡습니까? 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작년 12월 때 또 하락을 하죠. 12월 때 하락하는데 요 저점 자리대를 깨냐 안 깨냐? 안 깨죠. 종가성은 깨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1선이 서서히 내려온다 되죠. 서서히 내려온다 됐을 때 요 21선만 넘어가면 그러면 21선의 각이 완만해진다 되고 상승각을 여기서 버텨준다 되면 어떻게 되죠?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되는 겁니다. 그럼 지수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최소 반등치가 얼마가 나오냐? 할 때 최소 직전의 고가 라인 때는 돌파 시도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시장에서 1월 달부터 반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평 저점은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를 깨냐 안 깨냐? 안 깨죠. 안 깨고 21선을 올라탑니다.
그 22선 각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최소 어디가 나옵니까? 또 직전 고가는 돌파 시도가 기본으로 열린다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바닥을 어디서 체크하느냐 할 때 이평 저점을 기준으로 쌍바닥을 체크하는 거고 쌍바닥이 나온다 되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단기적으로 최소 직전 고가 라인 때는 돌파 시도를 한번 할 수 있다. 여기를 목표치로 잡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3중 바닥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죠. 3중 바닥이 뭡니까? 캔들을 볼 때는 이렇게 캔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가 3중 바닥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신뢰도가 떨어진다 되겠죠. 그럼 3중 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지금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 저점이 여기서 하나가 만들고요. 저점이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 저점이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중 바닥형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시간에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추세, 패턴이 있었죠. 자, 제가 이제 앞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패턴을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 상승 직가삼각형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가 여기가 넘어갈 때가 돌파 자리, 여기서 보통 교과서에서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매수하고 여기서도 매수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왜 그걸 매수할 수 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빠졌다가 바닥 만들고 이평 저점을 지켜내고 올라간다면 뭐죠? 쌍바닥. 쌍바닥이니까 직접 고가 라인 때를 기본 마디로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볼 수 있다.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자리 때서 비중 축소. 다시 여기서 다시 저점을 지켜주고 맞춰진다면 무슨 자리? 쌍바닥.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추세선에서 무슨 패턴이고 어떤 추세고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추세 패턴에서도 이 이평을 가지고 쌍바닥을 잡아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간단한 원리고 우리가 아까 패턴을 우리가 외우지 말자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자, 채널 패턴도 한번 생각해 보죠. 채널 패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죠. 왜? 시장에서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구간을 만듭니다. 그럼 뭐가 되죠? 쌍바닥. 그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기본은 어디? 직전 고가 라인. 그럼 채널 패턴의 이 추세를 돌파형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패턴을 보고 거기서 다 분석을 하고 선별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쌍바닥이지 아니냐? 이걸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쌍봉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쌍봉. 자, 똑같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고가가 기준입니다.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데 이동평균선 고가 라인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갔다가 캔들상에서 몇 번 넘어간 적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동평균선이 고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쌍봉형이 나타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봉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는 접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21선을 올라타면은 떨어지다가 올라타면 쌍바닥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했을 때는 우선은 쌍봉이 될 수도 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 구간대에서 21선을 이탈했다 휴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딱 설명해 드릴 때 지금 시장은 쌍봉이 나옵니까? 라고 할 때 안 나옵니다. 왜? 앞전에 고가 라인이 여기였었죠. 이평 고가가. 이번에 이평 고가가 어디서 만들어졌죠? 2월 달에 지수가 올라가다 떨어질 때 여기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동평균선 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쌍봉형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봉형이 나오지 않는다 얘기는 조정을 받아도 앞전에 저점이나 이런 자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가 되는 거죠. 그럼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21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평의 평균 고가 라인대가 여기인 거죠. 여기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되죠? 쌍봉이 안 나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선을 만약 이탈을 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1선이 조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나중에 21선 다시 넘어가면은 다시금 쌍바닥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시장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큰 그림에서 결국 시장은
하락이 쭉 채널로 떨어지고 시장은 계단식으로 가는 증시가 지금 현재의 시장이다.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형 지수를 가지고 이동평균선 가지고 쌍봉, 쌍바닥 체크하는 방법까지 했고요. 자, 그럼 반대로 코스닥을 한번 보죠. 코스닥 대형 지수입니다. 대형 지수인데, 자, 코스닥은 우리가 아까 이격도로 봤을 때 2020년 이후 최대 과열입니다. 수치로 보니까 최대 과열이 나와 있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열은 푸는 방법은 둘밖에 없습니다.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제일 좋은 케이스는 기간 조정이죠. 큰 변동 없이 쭉 행보하면서 이렇게 조정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약 60일 동안 상승했다면 60일에서 120일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사람들이 지치게 만드는 거죠. 옆으로 쭉 행보하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무너지고 옆으로 행보하는 경우는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서 이렇게 행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가격 조정이 필수적으로 들어온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 어떻게 보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었죠. 분봉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 대형지수 30분봉을 보게 되면 현재 여기는 3월 달부터 체크가 됩니다. 시장에서 강세는 뭐 1월 달부터 강세가 나왔지만 그러면 우리가 앞서 추세도 배웠어요. 추세를 보면 추세가 이게 무슨 추세죠? 상승 추세죠. 이 추세는 무슨 자리?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배웠던 거 갖고도 할 수 있죠. 추세 이탈하면 우선은 후퇴. 왜? 과열이었기 때문에 이 과열이 언제 깨질 거냐 항상 긴장을 해야죠. 이쪽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보다가 어떻게 돼요? 이탈했죠. 그러면 우선은 후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여기서 또 체크를 할게요. 이동평균선 보니까 이게 20분 선입니다. 20분 선이 여기서 정점을 만들죠. 고가, 평균 고가를 만듭니다. 이 라인대를 중간에 어떻게 해요? 돌파 시도를 하긴 하는데 결국은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이동평균선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쌍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지지를 받아줘야 될 자리가 어디서 받아줘야 되냐? 쌍바닥이 만들어지거나 하려면 이 가격대가 지지를 받아줘야 될 자리. 근데 이 자리 때 지지 못해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웠죠. 무너지면 이 마디폭 하나가 떨어진다. 그러고 나서 더 빠진다 되죠. 과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체크하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워낙 과열이 큰 쪽은 한번 뺐다가 반등했다가 한 차례 정도 또 이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이제 올라갈 때는 사실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만 이게 시장에서 너무나 과하게 뭐든지 시장 자체는 과하면 그 뒤에 후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격을 가지고 과열인지 또는 쌍봉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시장에서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죠.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 사실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전에 패턴을 배웠었듯이 자, 헤드앤숄더죠. 우리가 헤드앤숄더를 얘기하면 이런 패턴 나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추세가 그동안 강세했던 게 무너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우선은 올라갑니다. 한번 강하게 올라가면 위에서 뭐가 되죠?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 거래량 형성되면 여기가 단기간에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올라갔어요. 여기를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 되겠죠. 그 올라왔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여기를 지켜내면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를 이탈한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쌓인 자리대를 반등하다가 이 매물을 소화 못하고 떨어진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뭐죠? 아까 배웠었던 여기 구간이 뭐죠? 쌍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구간에서 매수가 좋습니까? 때 우리가 뭐 교과서적인 부분은 돌파할 때 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쌍봉이니까 매도.
반대로 떨어지죠. 사람들 겁납니다. 손절 또 합니다. 손절 많이 하죠. 그럼 매물이 쌓이지 않죠. 계단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등시에 사람들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쌍바닥.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운다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방향.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종목들을 좀 보면서 이제 그 비슷하게 예를 하나씩 실전에서 보여드린 쪽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재현 스페셜 5회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평선을 활용한 최적의 매매 전략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와우넷 스페셜에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방송 화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해보세요.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드립니다. QR 이벤트 속 깜짝 선물,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강재현 스페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리가 아까 봤었던 부분을 이제 HTS 설정하고 실제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 2480선까지 내려왔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지금 현재 제가 61선만 넣어놨는데 21선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넣고 하시는 거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래서 21선을 하나 넣어버리면 지금 현재 21선 어떻게 했죠? 주가가 깼다가 됩니다. 그러면 21선이 깨졌는데 쌍봉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었죠. 현재 구간은. 그러면 지금 쌍바닥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요 이동평균선의 저점 자리. 요 2420포인트 정도, 10포인트 정도 되는데 요 자리대를 어떻게 하면 된다? 안 깨면 되는 겁니다. 요 가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21선이 시장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될 텐데 여기를 회복하는 구조가 나와서 넘어가면은 이렇게 다시금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직전의 고가 라인대를 역시 돌파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격을 본다 했었을 때는 자, 이격은 먼저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어디다 넣었냐면 이 지표를 보시면 지표에서 탄력성, 변동성 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누르면 이격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격도에 따라서 설정해서 5일, 10일, 20일, 60일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하셔가지고 확인을 한다 되면은 이격도가 5일, 10일, 20, 60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시장에 대해서 판단한다 했을 때는 60일 이격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를 띈 것도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종목이 현대건설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 현대건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대건설 앞전에 설명해 드릴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박스권 차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마디 올라탔다는 부분에서 이런 구간이 매수로서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지금 현재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왜 뜬금없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박스권의 중간 마디짜리를 넘어가는 패턴이니까 박스권 마디 하나를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자, 반대로 이거를 이동평균선 주간상에서의 52주라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자면 52주라는 시간의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52주라는 시간은 상당히 길다고 그랬었죠.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고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락각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분기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장에서 기대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이 이어졌었다 되죠. 그러면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사실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번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향후 실적 개선이 나타나느냐, 이번 실적이 바닥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가 있었죠. 그 숫자가 3, 5,
7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동평균선 자체를 52주 이동평균선 이탈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저항 한번 받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두 차례, 이번이 세 차례 돌파 시도가 나오는 위치가 그때 그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돌파 시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업황이라든지 이거가 좀 더 바닥을 치거나 개선되는 과정에 들어온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52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시장에서 위냐 아래냐 또는 상승각으로 바뀌느냐 이걸 체크할 때는 주로 어디서? 시크릿컬 업종에서가 잘 맞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타는 산업들이 주로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를 주로 많이 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52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 위에 있느냐 또는 상승각으로 바뀌느냐 상승각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종목, 좀 더 기다려야 될 종목 이렇게 역시 선별을 할 수가 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몇몇 가지 더 예를 들어도 싶긴 한데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 61선을 가지고 우리가 쌍바닥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볼 때 21선 쌍바닥도 있고 61선 쌍바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시즌이니까 분기별 시즌이 중요하니까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쌍바닥을 볼 때 자, 제가 21선까지 지어 놓을게요. 이게 처음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리십니다. 자, 지금 현재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를 보게 되면 네이버는 어떻게 됩니까?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이런 과정을 좀 보여주죠.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61선 한번 이 구간대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쑥 계속해서 흘러내린다가 되죠.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61선 이동평균선의 저점이 이 가격이죠. 이 가격이 그럼 깨지지만 않으면 이 종목은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8만 8천 원, 9천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1선이 지금은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제 서서히 내려온다 되는 거죠. 그럼 내려오는 61선을 넘어간다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쌍바닥형이 만들어진다 됩니다. 근데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윗자리를 돌파 시도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디폭이 꽤나 먹을 자리가 크다 되겠죠. 그럼 손절을 어디서 잡습니까? 요 가격을 손절로 잡는다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61선을 보니까 너무 긴 거죠. 시간 자체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아까 봤었던 또 하나를 넣어보면 되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넣는다 했을 때 뭘 넣으면 될까요? 21선을 가지고 넣을 수가 있다 됩니다. 그러면 자 차이는 뭐냐? 아까 우리가 61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평 저점이 요 가격이 이평 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요 라인대를 손절가로 설정할 수가 있다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21선으로 제가 바꿔놓으니까 21선에서는 이평 저점이 더 밑에 깔려 또 있습니다. 요 가격대. 그리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점이 되겠죠. 그 앞전에 어떻게 됐죠? 21선 쌍바닥 만들면서 돌파가 나왔던 케이스인데 지금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먼저 가격이 떨어진다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21평의 저점 자리대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매매한다 어떻게 해? 요 21선 2평 저점 자리대. 요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요 61선 아까 봤었던 2평 저점 자리대 손절로 잡으면 매수가와 손절가가 굉장히 작게 공격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확인하고 사겠다고 할 때는 이 21평선을 현재 이렇게 쭉 내려온다 되죠. 요 라인대를 넘어가는 순간을 매수로 접근하면 마찬가지로 21선 쌍바닥형을 보인다. 그 직전 고가 라인대를 목표로 설정을 잡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뭐 다른 패턴이라든지 뭐 다른 거로도 여러 개 잡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가지고 잡을 수 있다. 이거를 좀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를 한번 보죠. 오늘이 실적 발표하는 날인데 자, 현대차를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안 했다고 가정하고 실적 발표를 안 하고 현대차는 앞전에도 뭐 차트적으로 잘 얘기를 해드렸지만 현대차가 주가가 한번 20만 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오고 나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그 외적인 쪽을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걸 가지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매수를 잡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분봉을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분봉을 30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에서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60분선은 뭐라 했었죠? 이게 5일선입니다. 그 다음에 240이라는 건 뭐죠? 21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상에서는 오늘 장이 끝나야지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제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쌍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사에서 좀 더 빠르게 잡는다 할 때 이 기준을 잡는 건데, 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냐?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올라가기 전에 오늘 여기까지였으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현대차가 강하게 해서 움직였죠. 움직이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5일선을 저항 한번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려오고 저항 받고 왔다 갔다 하다 5일선 올라탔죠. 그러면 5일선이 앞전에 한번 강하게 넘어갔다가 지지를 받아줬었고 이 5일선을 넘어가서 주가가 이렇게 위로 간다면 어떻게 되죠?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돌아선다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5일선 쌍바닥형이 됩니다. 그러면 짧은 분봉사에서 어떻게 되죠? 직전 고가 라인 때까지가 최소 돌파 시도 나온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5일선 자리대를 올라타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가격대, 이 가격을 이제 19만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매수가를 잡고 짧게 본다 했을 때는 최소 19만 9,000원 전후에 앞전 고가까지도 볼 수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고 이격이라든지 이런 과열인지 주의를 해야 되는지도 전략적으로 세울 수가 있고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법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높은 투자 승률을 향한 5번째 시간, 오늘 이 짧은 시간으로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무료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를 봐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성공의 꿈을 현실로 강재현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합니다.